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6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들이 밝으시군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희를 매일 만났으니까 뭔가 오래간만에 만난 느낌이 들지 않으시겠지만은 네. 저희는 무려 5일이나 쉬고 그렇죠. 네. 금요일에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목요일 됐으니까. 예, 네. 5일이나 쉬고 네. 이런 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댓글을 제가 명절에 가서도 이게 댓글을 보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티에노님 등이 네. 평등 명절에 대해서 네. 그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러면서 다 아시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처장님 집은 그게 아마 이번 생애 안으로는 불가능한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향신문 등등에서 네. 최근에 여성들이 명절 되면 그냥 혼자 여행을 간다 해외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이유가 네. 곧바로 처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처장님께서 실천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집도 있고 저처럼 맨날 안평등 명절. 똑같은 그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는 그런 그래도 늘 생각하는 건 늘 예전보다는 참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의 내용이. 왜냐면 우리 네. 어머님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야. 네.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식구 자체가 줄어들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친척들도 좀 더 적게 오시고 확실히 단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민원연에서는 처장님만 평등 명절 보내시면 모두가 다 평등 그럴 것 명절 같아요. 보내는 예. 거니까. 네. 자, 그래서 3일을 아무튼 저는 시골에 갔다 왔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MBC의 이름이 탐나는 TV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탐나는 TV. 탐난다 하는 탐나는 TV래요. MBC 방송인데요. 네. MBC의 자사비평 프로그램 전에 제가 가끔가다 나갔던 TV 속의 TV 그게 폐지되고 네. 탐나는 TV로 바뀌었는데 손정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이 컨셉이 가보니까 약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많이 의식한 듯한 약간 예능감이 있죠. 그리고 5명이 모여서 저널리즘 토크쇼가 거의 그렇잖아요. 네. 5명이 모여서 방송 하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럼 MBC 프로그램만 비평을 하는 네, 건가요? MBC 비평이에요. 근데 저는 2회래요. 제가 간 게. 전 1회는 못 봤습니다. 네. 근데 2회에 갔는데 저는 시사 프로그램 할 때만 시사나 보도할 때만 아주 가끔 가다가 제가 하고 싶은 때만 나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정으로 출연해 주실 수 있냐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 싶을 때 그럼 부르셔라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PD 수첩 1년치 올해 PD 수첩 1년치를 1월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총평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어제 그거 녹음하고 새로운 MBC의 아무튼 모습을 좀 봤어요. 좀 젊게 해보려고 노력하긴 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죠? 네네. TV. 토요일 날 12시쯤에 방송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 갔다 오고 저희 정현우 대표님께서 이제 상을 당하셔서요. 집안에 뭐 거기도 다녀오고 그렇게 추석 명절을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네. 탐나는 TV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에요. TV 네. 속의 TV니까. 네. 그거를 토요일 12시, 난 12시에 배치했다는 거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보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근데 원래 옴부즈맨 프로그램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방송사마다 다 있는데. 예전에는 막 평일날 평일. 10시 막 11시 그게 이렇게. TV 속의 TV가 화요일 오전이었을 거예요. 아, 아마. TV 속의 TV는 어. 화요일 오전 11시인가 10시인가. 아무도 보지 말라는 얘기죠. 예, 사실상. 안 본다기보다는. 예. 안 보는 거 아니까 보지 말라. 네. 근데 아무튼
좀 나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러니까 언론 비평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PD 분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대본을 만들었지만 이 대본은 대본에 없는 내용도 더 비판을 세게 해주셔도 되고 전혀 조율하지 않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담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강한 거를 삭제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은 편집을 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우리를 막 칭찬해 준다거나 방송국을 배려하신다거나 이런 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이제 손정은 아나운서랑 약간 수다를 떨었는데 손정은 아나운서도 이 대본을 보니까 너무 약하다. 더 세게 비판해 달라. PD 수첩이 이렇게 칭찬할 것만 많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뭔가 이제 마음에 둔 게 있으면 다 얘기하셔라.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무튼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좋으네요. 예,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MBC 자사만 뭐 확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이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아마 저널리즘 제이처럼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KBS는 자기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저널리즘 제이를 따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동건 그 MBC 기자 아주 오래된 기자죠. 방송기자협회장 하셨던 전동건 회장께서 지금 MBC에 복귀하신 다음에 경제 스페셜이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경제 매거진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지됐대요. 지금 이 마찬가지로 탐나는 TV가 새로 생긴 것처럼 경제 매거진이 폐지되고 경제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민원연과 같이 함께 그 경제 그러니까 경제 보도 관련된 비평을 하는 코너를 만들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제안받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경제 이야기다 보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그거 시작하면은 이제 모니터 쪽에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해서 그거는 매체 비평이에요. 신문, 방송, 경제신문 전부 다 뭐 뉴스원 이런 것까지 다 비평하는 그러니까 경제 뉴스의 왜곡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코너를 지금 MBC랑 기획하고 있거든요. 점점 뭐 보면은 뭐 KBS, MBC가 선의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막 의식하면서 재밌겠네요. 네, 저희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쪽 저쪽을 이간질하며 부추기며 누가 더 잘하나 견인해 나가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요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PD저널 기사입니다. 노회찬 시신이송 생중계 TV조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시방위로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정 제재는 안 나왔겠죠. 진짜. 네. 근데 법정 제재가 안 나왔으면 의견 제시나 문제 없음이나 뭐 이제 뭐 다 상관없죠. 그렇긴 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결론은요.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의견 제시가 뭐냐? 모든 제재 중에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행정 지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의견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방송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유를 얘기를 해보죠. 방심위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낮은 그 결정을 했느냐. 적용 조항이 없대요. 브라보. 적용 조항이 왜 없는지 모르겠네. 자살 보도 조항이 따로 있고 자살 관련 조항이 따로 있고 그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살은. 자, 일단 봅시다. 타살 보도 했습니까? 자, 일단 봅시다. TV조선이 뭐라고 했냐면요. 왔잖아요. 와서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비중 조절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은 하지만 당시 정국이나 노회찬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클로즈업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촬영 기자의 직업적인 본능의 발로였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 보도본부 한 라인이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TV조선의 정방문 보도본부 제2편집부 차장이래요. 이 사람이 PD나 촬영 기자에게는 방송에 같은 화면이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직업적인 속성이 있다. 양해를 바란다.
라고 말했대요. 아 이것들이 진짜 정말 꼴보기 싫은 소리 하지 않나요? 놀고 있어. 아니 그럼 안 해야지. 네. 그 장면을 왜 해? 아니 반복적인 같은 화면이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그렇게 맨날 같은 북한 영상 틀어놓고 북한을 씹어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거짓말. 같은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시사 프로그램 하면은. 노회찬 의원 시신 뭐 이송 장면은 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 차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건방진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의견 진술을 줬고요. 의견 제시를 줬고요. 연합뉴스 TV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와서 무리한 보도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앵커의 표현이나 자막 사용 등의 부분에 대해선 나름 신경을 썼지만 현장에서 영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2시간 넘게 속보가 이어지면서 약간 방심한 부분이 있었고 시신 이송 장면을 방송 제작 책임자가 인지하고 난 뒤 바로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태도가 다르죠? TV조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나와서 말을 했어요. 반성도 하셨고 또 이제 발견 직후, 인지 직후에 송출 중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음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번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영섭 방송소위위원이 자살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방송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심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모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야, 역시 심영섭 위원. 아니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처벌을 해서 만들면 되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심의에 이제 그 품위유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MBC 그거 나는 그거 왜 품위유지 적용했냐고 그거야말로 모호하죠.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품위유지 자체가 모호한데 그거 이때까지 적용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모호하면서 지금까지는 품위유지 줄기차게 적용해왔거든요. 예, 모호한 적용을 줄기차게 적용해 오신 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TV조선 관계자들도 이날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TV조선 관계자가 시신 우선 운구 장면을 방송하지 말라는 심의 규정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네는 그냥 심의 규정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뭘 그것만 모르는 척해. 그러면서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제작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향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안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윤정주 방송소위 위원은 TV조선 관계자의 진술을 들은 뒤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기자는 아니다. 언론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정광삼 방송소위 위원은 자살 보도의 경우 건조하게 보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시신 운구를 따라갈 이유도 없거니와 따라가며 보도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도 아니다. 이 사람 오늘 또 뭐 멀쩡한 소리 했네요.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의견 제시가 나오냐고. 심영섭 위원. 적용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못 한다잖아. 아 그럼 심의를 하지 마. 세상에 어떻게 다 심의 조항이 있냐. 자, 아무튼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면은요. 연합뉴스 TV는 문제 없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그래도 세게 맞아가지고 엄청 세게 해가지고 의견 제시가 나온 거예요. 지금 TV조선은.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아니 근데 적용 조항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해가지고 조항을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있는 건데 없어요.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라고. 그래서 법관들이 있어서 법리를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고 심의위원들은 역시 심의 조항을 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들어맞는 조항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심영섭 위원 말대로라면 시신 운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써놔야 된다는 거죠. 클로즈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조항에. 대단한 소리죠. 무슨 소리야 이게. 자, 그리고 MBN에서 노회찬 의원 타살설을 보도한 뉴스 파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의가 되다가 전체 회의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관계자 징계와 주의 의견도 나왔고요. 권고 의견도 나와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전체 회의로 넘어갔어요. 아마 중징계에 나올 것 같다. 중징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솔직히 MBN 타살설보다 훨씬 나쁜 게 시신 이송 그 생중계예요. 근데 야 진짜 너무 보여. 그냥 속이 보여. TV조선을 봐주려고 하는 그 속이
야, 그럼 뭐지 MBN 이거? 그거는 조항이 있어서 올라간 건가요? 나 MBN은 궁금하네. MBN은 지금 보니까 보도상에 무슨 조항을 적용했는지 타살설 나오지 하면 안 않는데 된다. 예. 뭐 그거 있나? MBN 타사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제14조 객관성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항이 음. 해석을 하는 게 위원들 할 일인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성 조항에도 무슨 조항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MBN에 그 조항 어디에도 타살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죠.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자, 거죠. 그리고 YTN 뉴스타워 똑같이 이 방송은 좀 심각했더라고요. YTN 뉴스타워는 발견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아파트 동호수를 보도를 했었대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네. YTN이 잊을만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더라고요. 자, 이거는 네.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받아야지. 예, 사망 사실을 속보로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 이는 경찰이 최초로 확인해 준 것으로 이후 수정 보도했다. 사망 장소는 일보에서만 전했고 2보부터는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망 장소를 전한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법정 제재 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했지 이거는. 사망 장소를 동호수를 보도하면 안 된다. 조항이 있냐고. 아유, 아무튼간에 정말 어처구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방심이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맨날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맨날 지적하는 게 좋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차라리 모르고 옛날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던 사람들 비판할 때는 속이나 편했지. 이거 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정말 친구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한 행위를 지적하는 게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오히려 고지식하다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해. 결과가 이제 해도 너무해. 우리가 고지식한 게 아니고 저분들이 고지식한 거예요. 방송사를 봐주자는 그런 어떤 포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지식한 어떻게든 한번 고집이 봐주려고 있으세요. 예. 진짜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방송사 열심히 공개라도 하시네. 가실라나.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방송 심의에서 이제 불복을 하면 예를 들어 TV조선이 이제 재판을 걸 수 있어요. 재판을 걸면 굉장히 길게 늘어지면서 대법원까지 가면 하잖아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질 때 지더라도 소신껏 일단은 심의 결정을 내려놓으면 그게 진다고 해서 방심위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재판에 가서 정말 상식적인 판단이 안 나오고 TV조선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방송을 우리는 중징계를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갔는데 TV조선이 막 엄청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막 정말 돈을 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방심위가 권위가 엄청 떨어지고 방심위가 일을 잘못했다고 국민이 평가를 할까?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조금의 법에 호소할 것 같다. TV조선이 그게 다 핑계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적용 조항이 애매하거나 그러면은 TV조선이 불복해서 계속 이렇게 재판을 걸 것이다. 그것은 우리 방심위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길 것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권위를 떨어뜨린다. 이미 저는 떨어졌다고 보고. 전 심각해요, 진짜. 떨어졌다고 보고 누가 사실 방심위에 기대를 합니까? 네, 이제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대하는 건 TV조선은 방심위에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네. TV조선은 이미 아마 마음 다 놨을 거예요. 아마 괜찮다, 이제. 재승인 기대요?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아요. 근데 진짜 지금 방심이면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요. 100%. 이미 한시름 났을 겁니다. 그 재승인 그 취소 조건 있잖아요. 조건부 그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법정 제재 4건 이상 되면은 시정 조치 이후에 정말 방송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아마 이제 TV조선은 한시름 났을 겁니다. 걱정 없을 거예요. 이 정도 방심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네, 뭐 남의 시신도 이송 생중계해도 되는 판에 적용 조항 없다고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8년 시사인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 TV조선은 2위, 조선일보는 1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해도 돼요. 뭐 네, 뭐 즐거워하시죠. 이 소식은 즐거우시라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봉 씨의 그
금요일 날 빨리 퇴근하려고 하나로 합쳐서 낸 우리 9장짜리 원래 2개로 나가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에게 사실은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었죠. 네. 예. 아니 나름 굉장히 보람찬 물론 제가 이제 거의 뭐 야근에 준하는 시간까지 일을 하고 가야 돼서 좀 힘들긴 했으나 네. 그래도 추석 연휴가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민원연이 보고서를 내놓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뜻깊은 보고서였고 실제로 TV조선과 채널A는 여전히 북한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일, 20일 그 2박 3일간의 일정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는 아직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고 그런 기대는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윗을 막 맞아요. 날렸기 때문에 기대는 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때로 돌아가 보면 일단 이때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한반도 비핵화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읽었어요. 북한 지도자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판문점 선언 당시에 판문점 회담 당시에 선언적으로 집어넣었던 군사적 합의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하면서 휴전선 상호 군축도 거의 이제 실무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전선에서 총포를 거두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항공 정찰도 서로 안 하는 것으로 뭐 이런 것까지 진전이 돼서 여러모로 이제 5월 1일 경기장에서 굉장히 집단 평가를 지도 받을 수 공연을 있는 관람하는 그런 15만 명 회담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자, 그럼 TV조선 채널A가 이 회담을 한국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사실 평가했느냐? 북한 주민들 앞에서 약간 이렇게 두근거린다. 공개 연설한 거는 네, 역시 이제 처음이네요. 20일, 그렇죠. 21일 이 양일간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20일 날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20일, 21일 이틀 동안 정말 일단 먼저 TV조선은 그 문재인 제가 대통령의 처음에 이 연설 내용을 한번 보고서를 들어보시죠. 초안으로 작성할 때 이 보고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보고서 제목 붙이기 전에 TV조선 난리 부르스라고 붙였어요. 자, 난리 부르스 이틀 연속으로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방송의 일부만 보고서에 담았다는 점을. 예. 자,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TV조선은 20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대담의 제목을 평양 유감이라고 붙였어요. 야, 이 정상회담이 유감스러운 거지. 왜? 평양 왜 유감이야? 그 이유가 정말 그 이유가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이유예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 세력이에요. 아, 그래요? 예.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9월 20일 방송에서 평양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길게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비판합니다. 문 대통령이 했던 일정 중에 일단 가장 열받은 게 능라도 연설이에요. 이 능라도 연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TV조선. 왜 그렇게 화가 나? 몰라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화가 난 부분은 이겁니다. 문 대통령이 그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준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국력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가 화가 난 거예요. TV조선이. 그게 왜 화가 나?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을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엄성섭 기자, 문승진 기자, 둘 다 TV조선 기자, 패널 김정봉 씨, 패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 이 사람들의 구성을 보세요. 이 형평성 있게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김정봉, 이도훈이면은 거의 이거는 어벤져스급이에요.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나온 거야. 진짜로. 그리고 TV조선 엄성섭 기자, 뭐 토르 정도 되겠죠? 왜 이래? 뭐 문성진 TV조선 기자, 이분은 이제 그렇게 썩 많이 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호크아이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때려댔겠습니까? 그래서
김정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 부분입니다. 김정은 그 개인 찬양,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떤 나라를 향해 가느냐 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평양이 발전됐다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간 100명씩 공개 처형을 쭉 해왔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파악한 것만 100명입니다. 파악 못한 부분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집권 이후에 고위급 간부, 그러니까 당에서 과장급 이상, 부부장급 이런 사람 죽인 게 백수십 명 됩니다. 어허. 그다음에 거기다가 포함된 사람이 장성태 고모부, 그다음에 김정남 자기 그 이복 형까지 전부 다 이거 독사라고 뭐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공개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다 공개된 거죠. 그래요? 예. 공개된 숫자를 예. 우리가 파악한 게 그 정도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우리가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고. 예. 근데 북한이 어떤 나라냐? 3대 독재 세습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한 10만에서 15만 정도가 이제 그 옷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국제 인권 단체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예. 정치범을 전부 다 이렇게 석방하라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간과하신 것 같고 또 평양이라는 것이 북한 전체가 아니라 쇼 윈도우입니다. 쇼 윈도우. 그러니까 나머지 북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예. 나는 평양만 그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북한이 있는 논문도 다 합쳐가지고 다 투입한 게 바로 평양이기 때문에 예. 쇼 윈도우만 가지고 평양 이게 북한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대통령에게 충고했습니다. 아하.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네. 김정은 담대하게 이 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찬사를 보내고 네. 평양에 놀라운 발전상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찬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럼 거기서 그 연설에서 그러면 비난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TV조선의 주장은 뭐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 및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이죠? 그렇죠. 요 세 개가 네. 협상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하러 외교하러 간 거죠. 그렇죠. 외교하러 가는데 그 일정 중에 그 나라의 주민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주민들 앞에서 자기가 협상하는 어떤 명분을 이야기하고 협상 지금까지 나온 협상 성과를 설명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TV조선은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욕하고 너희들의 인권 상황이 개판이라고 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TV조선이. 세상에 그렇게 외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김정은이 독재자이고 북한 인권 상황이 힘든 거 모릅니까? 아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욕하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 높으신 분이 한국 와서 그런 연설을 하는데 뭐 남한은 뭐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많이 죽였고 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더군다나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뭔가 협상하러 왔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TV조선 말대로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상교섭하러 간다. 문재인 대통령 또는 우리나라 고위급 대표가 미국에 갔다. 그럼 미국 연설하면은 미국의 배타적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자입니까? 라고 욕을 해야 돼요. 말이 돼요 이게? 거기도 정치범 수용소 네. 해결 안 되고 있고. 말이 되냐고. 그렇게 외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욕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그리고 평양에 무슨 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서울 아니면 힘들어요 다. 지방도시 다 힘듭니다. 네. 서울만 발전돼 있어요.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길게 끌면 안 돼요. 자, 같은 발언을 두고 이도훈 씨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은 아까 우리 그 김 교수님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민족 문제 또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그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문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 그 북한이 만들어 나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어떤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양 시민을 향해서 연설한 거는 좋았는데 그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고 그거를 그 덕담으로 돌리기에도 너무 과했다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북한 공산주의 찬양하러 갔어요? 아니 무슨 앞뒤 맥락을 보고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제가 저번에 이분 신문 안 읽는 것 같다고 개인적 예상을 한 바 있는데 이도훈 논설이 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연설이 한 15분 됩니다. 10분 정도 돼요. 안 봤어? 안 봤어. 그것도 안 본 거야. 그냥 평양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체제라는 게 아니라는 것만 어디서 읽어오신 것 같아요. 그건 알지. 그래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며. 아니 그건 우리도 아는데 대통령이 모른다고 욕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고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는데. 예. 아무튼간에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에피타이저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엄성섭 토르가 찍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담 말미에 엄성섭 기자가 마음을 먹고 혼자 길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세게 합니까? 예, 아주 셉니다. 이게 아주 대한민국 애국 세력에 대한 충성어린 발언이에요. 예. 지금 뭐 잔치에 재를 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받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의상 발언한 거라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들의 대부분의 결과물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하고 미사일 그리고 도발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불바다를 언급을 하고 지뢰 도발하고 총뿌리 겨누면서 매일같이 위협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꾸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간의 잘못을 모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 보기 안쓰러워서 산업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3대 세습과 독재 그리고 각종 군사적 위협을 했던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정은을 평가한다면 또 적폐를 넘어서 해악적 존재로 비판하는 군부 독재 세력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김정은은 과연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흥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오버해서 읽은 것 같죠? 이거 진짜 음성 틀어주세요. 흥분을 하셨나 보네. 저는 오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엄성석 기자 이 충정은 흉내낼 수가 없어. 이거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웅변 대회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대한뉴스잖아요. 반공 웅변 대회. 야, 제가 말씀드린 게 느낌이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개인적인 편견을 노출하지 마시고 태극기 집회 나가세요. 태극기 집회 연사하시면 돈도 한 20만 바꿨네. 예? 아주 훌륭한. 나는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하러 간 사람이 주민들 앞에서 연설한 거 두고 이승만 박정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나와? 진짜. 그리고 이분 역사 왜곡하셨어요. 정확하게 일러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을 앞장섰던 반민특위를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때려 팼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때려 패도 안 되니까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탄압했다는 거를 그 당시에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반민특위가 너무 무리를 하고 있어서 내가 경찰 집어넣어서 잡아왔다. 인정을 한 분이라고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넘쳐서 힘을 남용해서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은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고 왜 TV조선이 거부하고 그래. 역사 왜곡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국민 보기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 이거는 이 말 자체로 모순이에요. 장난치나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독재가 어디 있어요? 독재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탄압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몰상식한 발언은 여기서 방송에서 하지 마시고 집회 가서 하셔라. 예. 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입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지? 이 사람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약간 황당하네요 좀.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만약에 심의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원래 심의에서 전에 얘기할 때 우리가 논평도 심의할 수 있다. 왜냐면 논평이어도 객관성. 그 안에서 객관성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봐주겠지 또 너나 많아야 우리만 괜히 헛고생이야. 그런데 이게 약간 유튜브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집회라고 얘기했는데 태극기 집회 그것보다는 이거는 딱 그 정규제 TV 정도에서 하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내려가시든가. 그러니까 채널 쓰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편 수위보다 좀 더 세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 세다고 보다는 약간 더 급이 낮아. 급이 낮죠. 훨씬 급이 낮죠. 낮아요. 진짜 유튜브급이죠. 예, 유튜브급. TV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장성민 장성민이 한참 2013년 14년에 했던 그 톤이잖아요. 이 톤이 지금 거의 그 수준이어서 굉장히 놀랍네요.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담을 뉴스 보도를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4명이 튀어나왔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이야. 이렇게 대통령들은 욕하면서 왜 김정은을 욕하지 않느냐 딱 이거를 지금 우기고. 아니 거기 가서 김정은을 욕하냐고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거기 그럼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 거기서 미쳐버리는. 무슨 선전포고하러 갔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이제는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지. 누구겠어요? 남북 정상회담 따라가면 이재용 부회장. 찬양을 해요? 네. 아니 그럼요. 엄청 좋아해요. 막. 왜 이렇게 좋아하지?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정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야근하러 갔다고. 야근하러 간 것까지. 쫓아가가지고. 삼성 사옥에 회의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 이재용의 인기가 아이돌급이라는데. 예. 야 미치겠다. 딱 그러던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데 뭐 아이돌 스타급이에요. 막 거의 요즘에 뭐 표정도 하나 지금 다 웃기던데요. 사실 뭐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을 하니까 취재진들이 그야말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려들었는데 아이돌급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소탈하다. 이재용 부회장 인기가 아이돌급이다. 북한 맛집을 경험해보고 굉장히 웃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 그 얼굴을 크게 비춰주면서 옆에 자기네가 막 CG로 자막 띄워요. 이름 이재용, AKA 유명인, 직업 삼성전자 부회장, 취미 무표정, 특기 포커페이스. 그래가지고 AKA는 또 뭐예요? 그거 as known as일 건데 아마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입니다. 예. 네. 참 열심히 하네. 네, 재벌 회장님들 이재용 부회장은 아이돌 스타급이에요. 요즘에 표정도 하나 다 표정까지 하나하나 다 인기인인데 이렇게 정말 꼴사 나와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게 무슨 보도 프로그램이야. 야, 진짜 이게 보도 프로그램이네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네 진짜. 다 끝난 다음에 막 쫓아가가지고 바빠진 이재용 삼성전자 사옥으로 귀가.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북한에서 2박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안 갔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제 준비된 차량을 타고 한남동 자택이 아니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으로 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삼성전자 사옥에는 홍보와 대언론 그리고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심야에 출근한 것이 북한을 다녀온 뒤 경역 관련 논의를 주요 경영진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와 달리 또 중소기업 오너일 경우에도 회사를 며칠간 비우면 결제해야 할 상시 업무가 상당히 쌓이게 마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이면. 아마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재용 야근한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야근은 나도 해 나도. 진짜 너무 웃기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할 짓이냐고요 방송이. 아니 이거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막 떠들다가 기자가 김대영 기자가 북한을 다녀오니 경업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중소기업 오너일 경우에도 회사를 며칠간 비우면 결제해야 할 상시 업무가 상당히 쌓이게 마련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엄씨가 아우 어마어마하죠 삼성이면 이렇게 대답했대. 야, 왜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김정은 욕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하니? 이재용 부회장도 북한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웃으면서 얘기 잘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랬는데 왜 이재용한테는 욕 안 한다고 뭐라 안 해? 아니 이 엄성섭 씨는 진짜 뭐 받아 먹었나 봐. 어떻게 이러지? 아우 어마어마하죠. 삼성이면 이런 정말 소리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하다. 그냥 삼성한테 대통령을 시키지 그래. 그래 맨날. 이재용 부회장한테 대통령 하라 그래. 아유, 나 원참 어쩌면 좋아. 정말 아니 이렇게 속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승만까지 꺼내가지고 욕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야근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다 니네 방송이 어마어마해. 자 그러면은 덜 어마어마한 채널 A는 그냥 넘어가시죠. 방송도 길게 해서 채널 A도 뭐 비슷하게 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재미도 없어요. 뭐 TV조선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워낙 어벤져스급이었어요. 지금 TV조선이 어벤져스고 채널이는 아직은 뭐 그린 랜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벤져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정봉 씨는 진짜 되게 이제 그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국가정보원에서 79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를 했대요.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서.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쭉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NSC 정보관리실장으로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대북 통인 거죠. 대북 정책실장 관련된 일을 주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벽한 강경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종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경한 그 강경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까 그 뭐 능라도 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감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뭐 요번에 그 선생님 모시고 막 그 강연 들었던 그런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야 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평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협상이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잘 되지 마라 구술하고 있는 진짜 고사 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도훈 씨는 보니까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문화일보 논설이 다 이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자기가 썼던 거를 그 방송 나와서 또 얘기해요. 네네. 이분 특징이에요. 예. 근데 제목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불신 그 김정은을 불신해야 북핵이 그 해결된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런 물론 뭐 TV조선에 어울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방송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패널은 아니다. 일단 시민은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TV조선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방심했더니 버릇이 또 나오고 있어요. 패널이 그냥 전부 다 극우야. 지금 계속 이래 한 달 전부터. 잠깐 뭐 좀 하는 척 하더니 이거는 시민 넣을 수 있죠. 근데 계속 이렇게 패널들. 아니 근데 객관성 위반한 것도 많잖아요. 이거 그냥 방송 전체 TV조선 방송사 전체가 객관성 위반이 방송사 존재 자체가. 아니 뭐 지금 방심이가 뭐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방송도 길어졌으니 댓글을 보는데 댓글이 정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요.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매일매일 올려주셨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미령곰탱님께서 한꺼번에 댓글을 한 5개는 다셨어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모든 방송을 보시고 듣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냥 한꺼번에 보니까 미타를 목요일 거부터 어제 거까지 싹 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계속 돌려 들으면서 그리고 추석 잘 지내셨냐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셨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의 방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미있네요. 일단 저는 언론대부 방송 후기 요걸 봤는데 한국사 교과서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다는 내용으로 조선일보가 정의로운 신문이냐 미화되던데 이제서야 실체를 알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승만 시절에 경향신문 폐간되는 건 딸랑 한 줄로 기재되는데 그건 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건지 의문이군요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사 교과서에 이 현대사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제가 너무 이거 배운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요즘 교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특히 이 언론 관련된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현대사에서 요즘 아이들이 배울 때 이 신문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건지 배우고 있는 건지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배운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현대사를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다음에 4440416님께서
추석 연휴가 끝나네요. 연휴 마지막 날까지 방송 만드시느라고 이정일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목 갈아 만드신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일 출근이 걱정되지만 이틀 지나면 주말이네요. 이거 이봉 활동가가 계속 쓰는 말이죠. 이틀만 지나면 주말이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하셨고요. 손목은 오늘부터 또 갈아야 될 것 같은. 여기까지만 제가 더 읽어드리면 인천 소성주님께서 이호성 위원장 임명 때는 공정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더니 503, 70, 716 때 위원장들과 다른 것이 없네요. 이 위원장이 허수아비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503, 76이 뭔가 했더니 이명박 박근혜 때. 나는 503은 많이 알지만 716은 네. 잘 몰랐어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좀 이게 제가 이호석 위원장을 감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방심위와 방통위로 혼동하고 계세요. 어렵죠. 근데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많이 왜냐하면 이 방송을 다신 게 우리가 방심위 그 봉우 씨가 방심위 심의 결과를 얘기한 날 그날 이 인천 소성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공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위원장이 강상현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이호성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방통위가 정부기관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예요. 그래서 민간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심의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호성 위원장이 있는 거기에서 이거를 뭐 연락을 보내고 TV조선에 이런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중징계를 한다라는 걸 보내는 거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 내용에 관여를 하거나 심의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을 뭐 하나하나 껌껌이 그 관여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이호성 위원장은.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못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근데 그래도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것 좀 읽어주시죠. 44세 0416님이 9월 25일 날 추석 연휴에도 에피소드를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처장님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실 것 같지 않다고.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고 하셨네요. 서울에 26일 그러니까 어제 하루 올라오셔서 쉬셨는 모양이에요. 44세 0416님도. 네. 트러스트원님 24일 날 역시 달아주신 댓글인데 TV조선의 종부세 폭탄 및 선의의 피해자론에 어이가 없어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처장님의 명전 실험. 그렇게. 네. 오시리 이붕돌이. 오시리 붕돌이. 오시리 붕돌이. 네. 네. 항상 좋은 팩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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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은 아빠들이래. 애둘 아빠님께서 많은 아빠들이야. 복지를 말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고. 복지국가에 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최종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네, 애둘 아빠님께서 22일 날 1,000원 후원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갤락티카님께서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TNO님이 너무 웃기는 게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로 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순간 BW가 독립운동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이봉길, 이봉우 뭐 이런 라인인가요? 그리고 TNO님이 또 그 우리 유민지 부장의 그 글씨 있잖아요. 로고 눈 앞에다가 크게 박자라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야, 이제 정확한 의견을 알게 됐습니다. TNO님이 민원연의 이그라이 로고는 요즘 대세에 맞게 등판에 크게 하자. 그리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또 햇소리 하셨는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그 조그맣게 쓰거나 아주 작게 명치쯤에 진짜 활자 사이즈로 배 나은 부저회장 혼자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구박을 자처하시면서 구박받기를 자처하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처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녀회장님 캐릭터가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가짜 뉴스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팬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요? 그리고 440416님도 네. 민원연 굿즈는 환영하지만 티셔츠 가운데 로고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제 의견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평등 추석에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주성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